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예, 초반까지만 해도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좋았고, 그리고 올해 실적 역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 거의 26,1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강세가 나타났었고, 나스닥 시장도 역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중반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이제 하락폭이 또 커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어야 되는데 좀 미뤘죠. 미루면서 1월 19일로 지금 밀려져 있는 상태인데 미뤄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타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당, 공화당 각 의원들이 이제 백악관에 방문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우호적인 얘기를 나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그 안에서 나눴던 대화 중에서 일부 내용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중미 국가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졌고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일부 정책,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있었고 이런 정책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답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의 야당 주장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백악관에서 반박하는 그런 과정이 오고 가다 보니까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셧다운이라는 거는 정부가 돈을 타서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늘려서 늘리는 부채만큼 돈을 갖다가 이제 쓰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일부 정부 기능이 마비가 된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셧다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소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감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불확실성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좀 하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 정치 사정도 또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는데요. 독일의 연정협상, 현재까지로는 연정협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일부 어떤 중도 좌파, 그러니까 합의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사회민주당 쪽에서 보수 진영인 기민당의 어떤 정권과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순항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던 독일 쪽에서도 연정 협상이 쉽지 않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나왔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는 17.7을 기록했는데 예상치가 이제 18에서 18.5 정도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하회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0만 넘어가면 제로만 넘어가면 확장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 국면 유지되는 상태에서 굳이 앞세로 볼 필요는 없었고 그리고 이날 나왔던 기업들의 실적도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이런 점이 하락폭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고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것은 비교적 정책에 대해서 큰 이벤트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유난히 많이 나왔던 것이 대형 IT 주들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일부 에너지주, 에너지주 내에서도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만은 일부 에너지주 중심의 어떤 약세가 좀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들 이런 부분에 몇몇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미국의 원유 지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달러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현황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우선 외환시장부터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는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것은 아니고 이제 소폭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유로화의 변동성이 좀 컸었습니다. 초반에는 대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 후반부에서는
올해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이제 뭐 양적 완화가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양적 완화 기조가 좀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면 이건 또 유로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의 어떤 모멘텀 자체가 워낙 없다라는 점에서 유로화의 약세 자체가 또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또 힘이 실리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강하게 반전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하락하던 추세가 조금 완화가 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0.07% 하락하면서 90.39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9% 정도 하락하면서 63달러대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원유 재고 발표 좀 봐야겠다라는 점이 좀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70달러대까지 밀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 즉 최근 들어서 보면 원유 생산량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고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재고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70달러를 돌파하기에는 장기적인 추세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에 좀 무게가 실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어지던 국제유가의 상승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14%나 급등을 하면서 11.62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증시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정치적인 사안이 작용하다 보니까 당분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변동성 지수가 14%나 급등을 했는데 뭐 장중에는 더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0위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에 지수가 낙폭을 또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 자체도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은 하락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240계약 정도 매도하는 가운데 0.3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막판에 낙폭 축소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증시가 좀 하락했다라는 점과 기술주들의 좀 약세가 일부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이 초반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지표들 살펴봤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셧다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피하려면 의회가 오는 1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워낙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푸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 나와서 그 푸시라는 의미는 결국엔 셧다운되지 않겠느냐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하는데 이 셧다운 되면 이건 또 야당 쪽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일부 발언 그리고 일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 가지고는 셧다운으로 끌고 가기에는 명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어떤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이번에 하루 이틀 앞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큰 어떤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또 높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부분적으로 다시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또 설령 된다 하더라도 또 일시적으로 됐다가 또 바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셧다운 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파장이 그렇게 크게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과도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미국 전역에 대한 어떤 경제 상황, 고용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게 베이지북이죠. 이 내용이 또 중요한 것이 최근 들어서 일부 연준위원들 중심으로 금리 인상을 또 4차례 이상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장에 또 힘이 실린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특히 고용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지북 내용에 따른 어떤 그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 이런 부분이 또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오늘 나오는 지표들도 좀 시기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12월 산업생산 나오게 되고요. 또 주택시장 지수 나오게 되는데
산업 생산은 예상치가 플러스 0.4% 정도 전월 대비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월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72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또 맹렬하게 올라가다가 또 주춤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잖아요. 거래량 증가되면서 주식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우려감을 희석시켜주기 위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하락시켰던 요인, 정치적인 변수가 좀 제거가 돼야겠지만 경제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점을 계속 신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는 산업생산, 주택시장 지표가 잘 나와야 되니까 이 두 지표도 오늘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뉴욕 마감 지수와 더불어서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